허무주의 철학자 니체. 허무주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을 즐겼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세상이 허무하다면 어떻게 삶을 긍정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니체가 인생을 즐길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니체는 도덕 개부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쌓여있는 모든 곳, 삶은 여기서 말 못하는 벙어리다. 사람들은 최후의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 있다. 그 까마귀들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더 이상 돋아나지도 자라지도 않는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존재 자체 또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허무주의는 현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픈 현실에 대한 일침입니다. 니체는 외칩니다. 사람들은 가치 없이 그리고 슬프고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무하다로 요약되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허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일까요? 니체가 제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비교 때문입니다. 삶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다른 이의 삶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의 삶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의 삶의 가치는 올라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한다면 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과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최상의 가치를 가진 어떤 것과 자신의 삶을 비교한다면 삶의 가치는 한없이 쪼그라들 것입니다. 당연히 삶은 비하됩니다. 최상의 가치를 가진 것이 신이든 아니면 이상이든 간에 그와 같은 비교는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 우월한 것들에 비하면 어차피 삶도 이 세상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이와 같은 삶의 비하를 막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비교 대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이 비교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대상을 제거해 버린다면 더 이상 비교하고 싶어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가 시도한 것은 후자, 즉 비교 대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니체는 선언합니다. 니체의 허무주의는 선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을 비교해서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삶을 혐오하는 태도를 바꿔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니체 철학을 허무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명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이상세계에 대한 희망이 오히려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니체는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니체는. 니체가 볼 때 세상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기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래성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반과 함께 모래성을 허무는 시도를 했습니다. 니체의 시도는 삶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그것 자체를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에게 니체의 시도는 그들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래성이라도 지탱하고 싶었던 이들에게 니체의 새로운 건설 시도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죠.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는 니체의 철학에 오히려 허무주의라는 이름표가 단단히 붙게 된 이유입니다.